안녕하세요, 박 셰프입니다. 2022년 새해 1월 첫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작년의 부동산 시장과 2022년 올해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들이 대부분의 소식들에 주류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소식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주가사에서 5 Housing Market Prediction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이 최우선일 거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는 2022년에요. 이건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새롭지도 않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공급 부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승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하락할 거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좀 더 극단적으로는 이 상황이 계속되지 못할 거기 때문에 폭락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 추세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제 주가사 앱을 사용하는 빈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다루어 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택 문제가 선거에 여전히 주요 이슈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큰 요인들을 가지고 2022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우선 금리 인상이 최우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은요. 캐나다 주택 시장은 더 높은 금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CIBC는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리 인상으로 거래가 줄어들고 2022년에는 보다 균형 잡힌 시장 상황으로 점진적으로 복귀할 거라고 하면서 2017년과 2018년 금리가 주택 판매량에 미쳤던 영향을 토대로 구매자가 금리 인상에 앞서 시장에 진입하기를 바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거래가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이 되기까지는 계속 거래가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모기지 신청 수준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2022년에 올해 계속되다가 하반기에 점차 완화될 거를 예상했고요. 그리고 모기지 대출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죠. 그런데 평균 신규 모기지 규모는 빠르게 증가해서 사상 최고치인 45만 달러에 도달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은행에서 모기지를 빌리는 그 규모액이 굉장히 커졌죠. 집값이 상승한 만큼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이라고 적혀 있는데 올해 초만 해도 이렇게 45만 달러의 모기지를 은행에서 빌린다는 게 그냥 중간 정도 수준의 그런 모기지 액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빠르게 증가를 해서 45만 달러 빌리는 건 굉장히 작은 축에 들어요. 그래서 모기지 에이전트가 이제 신규 모기지를 받아주기 위해서 이제 랜더인 은행과 얘기할 때 가끔 모기지 액수가 100만 불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하면은요. 모기지 100만 불 빌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까다롭게 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했고 그에 따라서 빌려야 하는 액수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작년 말이나 올해 초만 해도 작지 않은 금액이었던 45만 달러라는 모기지 규모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액수가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공급 감소와 소득은 제자리인데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구매자들의 구매 여력이 감소하면서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콘도와 같은 그런 형태의 옵션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콘도 판매 활동은 2021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급증했죠. 그리고 금리 인상은 이것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된다는 얘기는 모기지를 빌리는데 그만큼 더 부담이 된다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더 접근 가능성이 높은 콘도와 같은 주거 형태의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돼서 밑에 기사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토론토의 단독주택과 콘도 사이의 가격 격차가 이제 사상 최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자, 단독주택의 가격이 점점 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 치솟으면서 점점 더 많은 수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임대 시장에 갇혀 있거나 차선책으로 콘도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보다 넓은 주택에 거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단독주택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단독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해 왔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세미 디태치 그리고 타운하우스 하다못해 메인터넌스 피가 비싼 타운하우스까지 단독주택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형태의 주택 유형들의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나마 주택 가격만큼 상승하지 못한 지금의 소득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한 여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콘도 시장밖에 안 남은 거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한 분한테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만 놀수역에서 콘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평일에는 주로 일을 하시니까 주말에 주로 쇼잉을 보고 오퍼를 넣고 했는데 지금 거의 한 달이 넘게 쇼잉을 하고 오퍼를 넣고 있는데 구매를 하지 못하셨어요. 아직. 이제 그 이유가 지금 콘도 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은 쉽게 짐작이 가시겠지만 타운하우스 거래처럼은 아니지만 멀티 오퍼 5개, 10개 뭐 이 정도는 기본이고요. 애스킹 프라이스가 70만 불로 나와 있는 콘도가 80만 불, 85만 불에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평일에 일을 해야 하니까 일주일 동안 새로 나온 매물들을 모아서 주말에 쇼잉을 하려고 하는데 주말에 쇼잉할 수 있는 매물이 없는 거죠. 그 사이에 다 팔려버린 거죠. 프리엠티브 오퍼를 받았거나 해서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일을 하시면서 지치신 거죠. 그래서 새롭게 마음을 먹으신 게 일주일 동안 매물을 모아서 주말에 쇼잉을 가고 오퍼를 늦으면 벌써 늦는다는 거죠. 맞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입니다만 12월 말에 콘도를 구입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분이 주말에만 시간이 났기 때문에 평소에는 쇼잉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쇼잉을 하려고 하면 그때까지 남아있는 매물이 몇 개 없었죠. 바이어분이 주말에만 쇼잉을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바이어분의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겠죠. 그래서 다행히 그 고객분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저를 많이 신뢰해 주셔서 원하시는 콘도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저에게 그렇게 문의해 주셨던 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작년 11월 달 거는 또 다른 분위기죠. 물론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경쟁도 더 심하고 매물도 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주말까지 기다렸다 쇼잉을 하면 정말 늦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분도 매물이 새롭게 시장에 하나 나오면 그날이나 바로 다음 날 한 개의 매물만 쇼잉을 해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구매하기 어렵다는 이제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콘도 시장도 지금 그렇게 핫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이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최근 기사를 가지고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공급 부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계속 될 거라는 거죠. 공급 부족이. 자, 이 이미지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통계 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주가사에서는 작년 12월에 4,345건으로 줄어들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2015년에서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예측해 본 건데요. 작년 11월에 비해서 반 이상 줄어들었죠. 이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건 예측치인데요. 실제로는 더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정말 시장에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GTA 전체나 그 이외의 지역까지 다 통틀어서 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특정 지역을 보고 주택을 구입하시잖아요. 물론 혼자 사시든지 회사를 옮기셔서 이사를 가야 한다든지 물론 어떤 분들은 위치와 상관없이 예산에만 맞고 지역 조건만 맞으면 된다고 말씀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 그래도 회사와의 거리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가족 구성원의 생애 주기와도 연관이 돼 있죠. 아이들의 학교도 관련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보통 반경 5km에서 뭐 10km 이 내외 지역을 설정해 놓고 매물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범위에서는 한 5분 정도 클릭하면 쑥 훑을 수 있는 그런 매물들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공급 부족은 계속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 번째, 집값 상승은 끝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를 얘기하면서 2022년 하반기에는 균형 잡힌 시장으로 전환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반기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소비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부동산 쇼핑을 계속할 것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가사의 앱을 많이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서치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부동산 회사들이 보다 나은 부동산 쇼핑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출시하고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와 함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시면 소비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부동산 쇼핑을 계속 할 거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방식에 이제 포함되는 요소가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은요. 서프라임 바이어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온타리오 부동산 시장에서 서프라임 마켓을 주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서프라임 마켓이 뭐냐 하면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용이나 소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죠.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기지 대출을 해주는 은행을 A, B, C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었을 때 A에는 해당되지 못하는 분이고 그리고 B에서도 상위 레벨에는 해당되지 못하고 B그룹에서도 중하위권 그리고 또는 C그룹에 해당되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서프라임 마켓의 공급과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보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그 주택을 사야 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이 바이어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수요라면 이제 새로운 매물이 공급이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런데 모기지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모기지 시장에서는 바이어가 수요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공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집은 없는 집을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은행이 돈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은행에서는 빌려주는 조건만 완화하면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2007년,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마켓 취약성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오기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6 은행처럼 A권 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모기지 대출의 조건을 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 서프라임 마켓 같은 경우는 각 은행들의 재량권이 훨씬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서프라임 마켓 모기지 시장에서는 은행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고객 케이스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계속해서 대출 조건을 완화시켜주고 있어요. 게다가 서브프라임 마켓이라는 B그룹의 은행이 이제 그렇게 대출을 해주니까 A그룹에 속하는 은행들도 경쟁에서 질 수가 없죠. 안 그러면 고객들을 다 뺏길 테니까요. 그러니까 덩달아 조건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거기에 최근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려는 이 수요는 계속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없이 한쪽으로 계속 우상향을 한다는 건 결국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주택은 선거에서 또 다시 키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주가사에서 예측한 5가지 주택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토론토 부동산은 불타고 있지만 온타리오주에서는 가장 실적이 나쁜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좀 흥미로워서 여기 나와 있는 지역별로 제가 다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글 지도에서 이 지역들이 토론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다시 하나 만들 거고요. 또 하나 보시면 4명의 부동산 전문가가 전하는 주택 구입 요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보기에는 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일반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서
제 생각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달아 놓았으니까요.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